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습하게 될 JSP 유형별 프로그램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수님이 설명하는 프로그램은 계좌이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명을 할 것이고요. 관련되는 소스들, 소스 파일들하고 이것들은 교수님이 배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좌이체 프로그램을 보고 참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고 과제로 제출을 해야 될 프로그램은 재고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계좌이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일단 MVC를 준수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계속 게시판 형태대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1학기 때 했지만 똑같은 유형으로 실제 계좌이체한 내역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 계좌이체한 것들이 목록 형태대로 조회되는 단순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유형별로 지금 증가를 하면 이것들이 계속 바뀔 거예요. 계속 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뷰는 등록 화면하고 목록 조회 화면으로 일단 구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델은 계속 우리 실습을 했듯이 DTO 클래스와 DAO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컨트롤이 존재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이제 어카운트 MGT라고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는 자바 패키지하고 웹폴더 부분은 동일한 이름으로 어카운트 트랜스퍼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 교수님이 배포하는 그 예제 프로그램에는 실제 A 유형서부터 H 유형까지 유형별로 계속 변화하면서 프로그램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존재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인데 교수님이 C 유형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A 유형이나 B 유형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실습을 했던 게시판의 A 유형하고 B 유형하고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고 동일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즉 업무 내용 자체만 게시판이고 1학기 때는 게시판이고 이제 2학기 때 우리 실습에 들어가는 것은 실제 현실에서 사용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우리 은행에서 하는 계좌이체 업무를 가지고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배포한 C 유형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SQL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테이블이 이제 2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CSS, 시작하는 스타트 JSP, 그 다음에 등록하는 화면인 뷰.jsp, 목록 조회하는 리스트 JSP, 그 다음에 컨트롤러, DTO, DAO 이렇게 프로그램이 구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선 프로그램 유형을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우리 1학기 때 했던 게시판 유형의 A 유형, B 유형까지는 동일한 유형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할 건데 자, A 유형은 실제 JSP, HTML 안에 자바스크립트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JSP 코드 형태대로 삽입을 해서 동작을 하게 할 것인데 그 안에 내용들은 전부 다 순수한 스크립트릿으로 정의를 해서 그 안에 자바 코딩을 했던 유형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표현식 형태대로 정의를 해서 실제 동작을 하게 만들었던 게 우리 A 유형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B 유형으로 들어가면서 실제 우리 자바 코드를 싹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또 즉 스크립트릿하고 표현식으로 쓰던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실제 자바 코딩을 못하는 사람도 JSP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표현 언어와 JSTL 갖고 뷰.jsp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기능을 하는 부분들은 이제 JSP에서 서블릿으로 전환을 해서 실제 JSP 내장 객체에다가 서로 JSP끼리 자료를 주고받는 것은 set attribute, get attribute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학기 때 실습은 실제 이제 C 유형서부터 이제 시작을 또 할 건데 C 유형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실제
요 B 유형을 가지고 와서 뷰단에 변화된 모습을 보면 그동안은 검색에 대한 검색 조건들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C 유형에서는 조회 검색 조건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jsp 안에 자바스크립트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었죠.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실제 자바스크립트만 따로 뽑아내서 .js 파일을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C 유형에서는 자바스크립트 부분을 바로 뜯어내서 별도 파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에 대한 부분들은 뭐 변함이 없고요. 대신 이제 DAO 부분에, 그 다음에 DB 부분에 이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테이블 두 개가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 마스터 성격하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인 이력 성격의 테이블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A 유형, B 유형 할 때는 우리 이력 성격으로 계속 실제 게시판에 글 등록하는 것만 이제 한 건씩 등록이 됐었죠. 그래서 계좌이체 교수님의 샘플 프로그램에서는 계좌이체 한 내역들이 계속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이고, 마스터 성격으로 이제 원장이 하나 생길 거예요. 원장이 생겨서 항상 현재 잔고가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을 계속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 테이블을 가지고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을 이제 C 유형에서는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을 정상적으로 종료할 때 커밋, 그 다음에 실제 잘못돼서 다시 없던 걸로 만들 때 사용하는 롤백, 이런 내용들이 추가가 된 부분이 C 유형이고, 이것을 실습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 유형은 이제 우리 비동기 통신 개념으로 이제 D 유형이 바뀔 거예요. 바뀌어서 실제 뷰단에서는 jQuery를 이제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버 단과 통신을 하기 위해서 AJAX를 또 사용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고받는 자료의 타입은 JSON 타입으로 주고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또 컨트롤 기능에 있어서는 AJAX 통신의 JSON 형태대로 자료를 주고받게 되니까 요것을 또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이 컨트롤 기능에다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 컨트롤러 기능에서 만들어지는 JSON 자료 구조를 좀 이렇게 노가다 코딩, 실제 이런 노가다 코딩은 교수님이 딱 한 번만 해보라 그럴 거예요. 한 번만 딱 해서 이게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D 오브젝트 유형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노가다 코딩하는 이런 부분들을 실제 제이슨 객체나 제이슨 배열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을 추가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형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어떤 형태가 될 건가 하면, 그동안은 웹브라우저 한 개만 가지고 그동안 계속 여러분들이 실습을 D 오브젝트까지는 진행을 했다면, 이제 이 유형으로 오면 이제 웹브라우저 두 개를 띄워서 실제 일을 하는 이런 형태로 또 이 유형을 가지고 실습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목록 조회 화면에서 내가 추가해서 새롭게 신규 입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수정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 화면을 다른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띄워놓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이런 방법을 적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개발 현장에 가면 이 방식, 실제 또 화면을 두 개 이상 웹브라우저로 띄워놓고 작업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 유형으로 가면 지금 봤던 목록 조회하고 등록 화면이 따로 두 개 각각 따로따로 있었죠. 근데 그렇게 각각 따로따로 있지 않고 우리 현실에서는 많은 그런 화면들이 이렇게 통합돼서 한 화면에 한 눈에 보이게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자들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F유형에서는 이 목록 조회하는 화면과 등록 화면을 통합을 하겠습니다. 자, 통합을 해서, 자, 그렇다면 이제 통합을 했으니까 당연히 자료를 가져오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 유형으로 가면
기본 정보 화면이 하나 더 추가가 될 거예요. 추가가 되면서 기본 정보, 목록 정보, 세부 정보.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는 이제 그 실제 화면이 두 개 화면이 통합이 됐다면 실제 G 유형으로 가면 세 개 화면이 통합된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개 화면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개 화면이 되면서 실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통합이 된 부분이 이제 뷰단의 가장 특이점이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또 이쪽에 좀 추가를 해서 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사용자 정의 익셉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GU에서는 교수님이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뭐 자세한 내용은 또 실습을 하면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사용자 정의 익셉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업무 처리를 하다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오류가 아니라 업무적으로 뭔가 오류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강제적으로 익셉션을 발생을 시켜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 개발 현장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해서 하는 부분을 한번 실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여기서 DTO가 한 개 더 생길 겁니다. 그래서 DTO 두 개를 가지고 자료 전달이 될 거고요. 그러면 자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실제 얘를 객체 한 개로 묶는 작업을 또 한번 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계속 그 스트링 문자열하고 정수 int 타입으로 이렇게만 처리를 했었는데, 이제 데이트 타임 타입이라고 우리 날짜와 시간 계산에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트 타임 타입 필드를 추가를 해서 한번 또 처리하는 부분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게 이제 H 유형인데, 앞에서 우리 계속 자료 전달을 하면서 DTO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데이터를 담아서 계속 이렇게 전달하는 게 G 유형까지 썼었는데, 밖에 개발 현장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이 DTO 객체는 이제 좀 사용을 덜 하고요. 좀 사용하지 않고 우리 해시맵, 어레이 리스트. 자, 이 부분 우리 자바 복습할 때 자바 진영에서 제공하는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이제 가장 빈도수가 많은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 현장에서 이 해시맵과 어레이 리스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 자료 전달을 하기 위한 파라메타와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을 리턴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해시맵과 어레이 리스트 사용하는 부분으로 또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프로그램 유형별로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좀 실습을 할 거고, 아마 교수님 봐서는 뒷부분에 매 시간마다 뭐 하나씩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실습을 좀 개인적으로 좀 실습을 따로 시간을 내서 실습을 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유형별로 계좌이체 업무를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도 듣고 실습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그 계좌이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테이블이 두 개예요. 두 개고, 요거는 교수님이 배포하는 실제 와르 파일 묶여진 곳에 가면 C 유형의 요 SQL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초기 데이터 넣는 SQL도 같이 교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복습할 때, SQL 실습할 때 교수님이 JSP 실습할 때 필요한 테이블이다, 기초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배포했던 SQL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럼 한번 테이블 구조를 잠깐 보면, 이때 어카운트 트랜스퍼라고 하는 거는 계좌이체 내역 테이블이에요. 자, 그래서 id라고 해서 id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숫자를 가지고, 즉 번호를 가지고 프라이머리 키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rom account number, 즉 돈을 보내주는 계좌 번호, 그
그 다음에 to account number 받는 계좌번호, 그 다음에 transfer date 계좌이체 일자, 그 다음에 transfer amount 계좌이체 금액, 이렇게 좀 간단한 계좌이체 내역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계좌이체가 되면 실제 통장에서 통장 잔고가 있으면 그 통장 잔고에 대해서 이체해서 보내면 돈이 마이너스 될 것이고, 받는 쪽에서는 돈이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통장 원장에 대한 테이블을 또 간단하게 정의를 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이름은 어카운트라고 정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로 잡히는 게 바로 계좌번호가 되겠습니다. 어카운트 넘버. 자, 그 다음에 계좌번호에 해당되는 어카운트 네임, 계좌에 대한 이름. 자, 그 누군지, 뭐 홍길동인지 이런 이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좌 잔고, 현재 이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 얼마인지, 이렇게 필드가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테스트 하기 위해서 어카운트 테이블에 입력을 해야 될 기초 데이터는 교수님이 또 이렇게 배포를 했어요. 자, 그래서 계좌번호는 2020-0001서부터 5번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으로 교수님이 이름 만들고, 각각 현 계좌 잔고에다가 100만원씩을 넣어줬어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초 자료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실행을 해보면서 확인들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실행 화면인데, 실행 화면은 물론 교수님이 지금 해놓은 이 그림은 C 유형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화면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뭐 뒤에 있는 유형으로 갈수록 화면이 뭐 통합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교수님이 한번 실제 실행하는 걸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C유형에 대한, 자, C유형, 여기 보면 지금 앞에서 설명한 SQL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테이블 만들고 실제 기초 자료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건을 그러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계좌에서 2번 계좌로 오늘 날짜로 계좌이체 금액은 100원만 계좌이체해서 입력. 자,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또 목록 조회로 넣으면서 조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건을 더 해볼게요. 추가.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계좌에서 1번 계좌로 오늘 날짜로 계좌이체를 해서 또 마찬가지 100원. 자, 입력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건이 들어갔어요. 두 건이. 자, 그리고 뭐 한 건만 더 해볼까요? 자, 1번에서 3번으로 오늘 날짜로 또 100원 입력.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목록조회가 나오고 실제 계좌이체한 금액이 나오고 현재 보낸 계좌, 프롬 계좌에 있는 잔고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홍길동은 보면 3번하고 2번에다가 각각 100원씩을 줬죠. 그런데 2번 계좌로부터 또 100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즉 200원 주고 100원을 받았으니까 99만 9,900원. 그죠? 이렇게 나온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을 또 뭐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수정을 한번 해보면 여기 김철수를 자, 여기를 뭐 또 100원 할까요? 100원. 100원 하면 안 되겠네. 200원 해야겠네. 자, 200원을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면 계좌 잔고를 보면 2번인 경우에는 지금 1번으로부터 100원을 받았어요. 100원을 받았고
다시 1번에다가 200원을 줬죠. 그래서 이제 99만 9,900원. 그쵸? 이렇게 이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또 선택해서 삭제를 한번 딱 하면, 자, 삭제를 하면 지금 1번 계좌에서 2번 계좌로 100원, 그 다음에 1번 계좌에서 3번 계좌로 100원 줬으니까 지금 1번 계좌는 계속 99만 9,800원이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우리 현실에서는, 물론 현실에서는 계좌 이체한 다음에 또 금액을 수정하거나 실제 또 없던 걸로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이런 업무는 실은 없긴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실습을 하기 위해서 입력 수정 삭제라고 하는 기능들을 다 구현을 했고, 그럴 때마다 계속 아까 어카운트 테이블이라고 하는 원래 그 현재 계좌 잔고를 가지고 있는 그 테이블에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현재 잔고를 계속 계산을 해야 되는 이런 로직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슬라이드 들어와서, 자, 그러면 교수님이 지금 설명한 대로 C 유형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테이블 두 개를 가지고 처리하는 이런 한 프로그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뒤에서 교수님이 실제 프로그램 소스를 보면서 또 소스에 대한 내용들은 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하고 과제로 제출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계좌이체 부분하고 구조도 동일해요. 구조도 동일하고, 대신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나 패키지 이름만 달라지겠죠. 달라지고, 여기 테이블에는 실제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구조 자체 똑같습니다. CSS, 스타트, 뷰, 리스트, 컨트롤러, DTO, DAO 있는 그대로 실제 업무 내용만 바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앞에 교수님이 설명해주는 그 계좌이체 프로그램을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소스도 계속 참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재고 이동이라고 하는 이 업무를 가지고 실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업무가 되는 것인지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 프로그램 유형은 아까 계좌이체 프로그램 유형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똑같이 유형별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반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전 테이블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재고 이동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창고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창고가 여러 개가 있어요. 물론 지금 예제에서 여러분들한테는 창고 두 개만 지금 기초 자료로 지금 만들어 줬어요. 자, 먼저 보면 그 밑에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창고 테이블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현재 창고 이름, 그 다음에 창고 이름은 교수님이 여기에 서울과 인천 딱 두 개만 만들어 놨어요. 기초 자료로. 자, 그러면 그런 창고 이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창고 안에는 여러 제품들이 존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품 번호라고 하는 또 필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품 번호에 해당되는 제품명이 있고요. 제품명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고, 현재 수량이 몇 개인지 여기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PK는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PK는 창고 이름과 재고 번호가 이렇게 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데이터베이스 우리 복습 시간에 교수님이 설명했었는데 이제 3NF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테이블 구조는 좀 3NF에 위배되긴 해요. 왜냐하면 이 제품 번호에 따라서 이 제품명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은 3NF, 3정규형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 제품 번호와 제품명이 별도 테이블로 떨어져 나오고, 여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창고 테이블에는 이 제품명이 없는 것이 원래는 3정규형에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하는데 너무 이제 좀 복잡하고 이럴 것 같아서 교수님이 테이블로 두 개 나누지 않고 그냥 한 개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을 가지고 기초 자료는 이렇게 서울과 인천 창고 두 개, 제품 번호는 2020-0001부터 50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1번은 TV, 2번은 PC, 3번은 라디오, 4번은 스마트폰, 5번은 프린터. 그 다음에 현 재고들은 전부 다 10,000개씩 현 재고를 넣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 창고 이동이 발생을 하면, 즉 서울 창고에서 인천 창고로 어떤 제품이 몇 개 간다 라고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실제 보내는 창고는 현 재고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이제 그 창고의 그 제품 번호가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받는 창고에서는 그 창고의 제품 번호에 해당되는 현 재고가 플러스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재고 이동을 하기 위한 히스토리 테이블은 요 스톡 무브먼트라고 하는 테이블로 정의를 해서 쓸 건데, 아이디는 마찬가지로 시스템에서 자동 만들어서 주고 이걸 픽앱을 잡았고요. 그래서 제품 번호, 그 다음에 출고 창고 이름, 입고 창고 이름, 출고 일자, 출고 수량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출고 창고 이름, 입고 창고 이름은 여기 있는 서울에서 인천 또는 인천에서 서울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출고 일자는 아까 계좌이체 그 프로그램 예제에서도 봤듯이 달력에서 특정 일자를 내가 선택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출고 수량은 여기 있는 10,000개 정도 되어 있으니까 그 출고 수량은 여러분들이 밑으로 너무 오버하지 않게 출고 수량을 만들어서 입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CU형 기준으로 이렇게 화면들이 구성될 건데, 교수님이 실제 재고 이동 CU형 프로그램을 한번 시연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자, 요거 아까 교수님이 뭐 테스트 한다고 하는 거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추가를 한번 합시다. 추가를 한번 하면 추가. 자, 1번 제품 1번을 2020-0001. 자, 출고 창고 서울, 입고 창고 인천, 오늘 날짜로 제품 번호 2번 할까요? 2번 합시다. 2번 하고, 자, 출고 수량은 100개. 이렇게 해서 입력. 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면 아까 교수님이 10,000개씩 줬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PC가 서울에서 인천 창고로 100개가 왔으니까 9,900개가 남은 거죠. 9,900개. 그리고 또 TV도 마찬가지로 100개가 왔으니까 9,900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거 PC를 한번 또 수정해 볼까요? 요거를 200개 같다. 수정 누르면 자, 200개가 갖고 현 재고가 서울 창고에 있는 현 재고가 PC는 9,800개 남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삭제를 하고 싶다. 선택을 해서 삭제. 이렇게 삭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 누르고 요 돌아가기 버튼을 이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기 누르면 항상 백해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는 목록 조회 화면으로 재고 이동하는 재고 이동 목록 조회하는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요거 할 때마다 교수님이 컨트롤러에다가 이제 계속 이렇게 찍을 건데, 여기 보면 계속 실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그 액션이라고 계속 넘기는 부분들이 로그에다 계속 찍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프로그램 하다가 실제 점 자바로 동작하는 것들은 이렇게 시스템.out.print LL을 이용해서 로그를 찍으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습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 교수님이 아까 유형별로 쭉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유형별 프로그램은 교수님이 C형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면 A 유형이나 B 유형은 실제
1학기 때 했던 게시판하고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C 유형부터 교수님이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계좌 이체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실제 실행 결과를 시연을 해주고요. 조금 전에 시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소스 코드들을 교수님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들을 쭉 보고 이제 유형별 프로그램들을 좀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실행하면서 좀 이해를 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교수님이 와르 파일을 배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1학기 때처럼 그것을 임포트해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실행하면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실행하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소스 코드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막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은 유형별 프로그램을 중에서 재고 이동이라는 업무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할 겁니다. 실습을 하고 교수님 이제 뭐 지금 A 유형서부터 쭉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아마 A 유형, B 유형은 교수님이 생략을 할 거예요. 그래서 C 유형부터 진행하는 실습들을 여러분들 보고 과제로 내라고 할 거고요. 제출. 그리고 그것은 학기말 과제, 학기 말에 다 받아서 한꺼번에 교수님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JSP 유형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했습니다.